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사기꾼 칸데오에 대해 다룬 이제 팩트 편에 이어서 오피니언 편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부제가 이번에는 이제 오피니언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다룰 사항들은 칸데오라는 인간에 대한 제 의견, 느낀 점, 그리고 좀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진짜로 일어났었던 일에 근거는 했지만요. 또 감정적으로 가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감정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좀 마일드하게 5가지 정도로만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칸데오는 상대를 호구로 만들고 지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우에는 그 상대라는 게 주로 수강생들이었겠죠. 일단 칸데오 네트워크, 무리,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된 카페,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이제 창설 이래 거의 4년 동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이 말이 번지르르하게 공식적인 거지, 저는 그냥 게시판에 문제글을 올린 것 뿐인데 그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정상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카페 글들 자체가 전부 다 거의 무슨 수강 후기니 수익 인증이니에 대한 찬양 글들로만 대다수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카페 운영될 때는요. 뒤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칸데오가 약간 나르시스트적 기질이 있는데, 그런 약간 의식의 흐름을 따라 쓴 글을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기만 하면은 또 무슨 이제 사람들이 신을 무슨 찬양하듯이 댓글 달고,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찬양, 칭찬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밀고 당기기, 이제 밀당이라고들 하죠. 칸데오는 악질적인 버전의 밀고 당기기의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내 수강생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방패막이 되어줄 거다, 내가 내 사람 챙긴다라고 엄청 노래 부르고 포장을 해놓고, 정작 뒤에서는 불법적인 행동들을 수강생들 앞세우고, 본인은 뒤에서 그것도 수수료를 선취해가서 리스크 하나도 안 지고, 혹시나 문제 터지면 그거는 수강생 본인 책임이라면서 본인이 뭔가 공부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부 다 떠넘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기초반, 고급반, 실전반까지 최종적으로 갔었을 때 실전반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등회시를 한다라는 점이죠.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약발 같은 게 좀 다 달 때쯤이면은 또 다시 이제 칸데오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책임진다. 무슨 어떠한 또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게 다 수강생들 돈 벌기 위해서 본인이 몸빵한 것이라고 그런 거짓말이니 언론 플레이 동원해가지고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당기고, 그렇게 이제 밀고 당기고 분명히 눈앞에서 코를 베어가는데도 진짜 수강생들로 하여금 착각하게끔 좀 이렇게 농락하는데 좀 대가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가는 시기쯤 해가지고 다들 아시는 이은혜 사건이 터졌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칸데오가 이은혜랑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은혜가 고인 남편분 윤상엽 씨를 정신지배했었다는 것은 프로파일링 관련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었죠. 칸데오도 마찬가지로 수강생들로 하여금 무슨 말에 토 한 번 못 달게 하도록 정신지배나 다름없는 짓을 했었습니다. 이제 웃긴 게 칸데오가 저보다 실제로는 나이가 2-3살 정도밖에 위이지 않은데 이제 30대, 그러니까 이제 중후반 정도 되는데, 저는 수강생 중에서 어린 편에 속했고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되는 수강생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칸데오의 정신지배 전략은 그리고 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로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께 좀 많이 통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은혜도 조연수라는 내연남이자 공범이 있었죠. 뭔가 범죄까지도 같이 기꺼이 가담하는 영혼의 소울메이트. 칸데오한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옆에서 실드 쳐주는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슬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수강생 출신이고요. 칸데오보다 한참 연하로 추정됩니다.
정작 칸데오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억울해하는 피해자들 사이에 익명으로 이제 잔입을 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무슨 뭐 대의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드립치고,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억울한 게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중요한데 계속 딴소리하고 절묘하게 칸데오를 뭔가 이렇게 쉴드치고 뭔가 저희 피해자들이 권리 요구 행위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방해하는 뭐 계정, 뭐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은 뭐 거의 100%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칸데오가 사실 모든 피해자분들의 공공의 적 1순위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전 이 슬이라는 인간도 저한테는 공동 1순위 적인지라 아무튼 굉장히 약질적입니다. 죽어도 끝까지 칸데오를 보호합니다. 제가 이은혜랑 비교해드렸죠. 뭔가 이런 범죄 행위까지 함께 가는 영혼의 소울메이트. 세 번째 공통점으로는 이은혜가 초창기에 보험사에서 거부당하자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본인이 먼저 각종 매체 보험사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공개 수배되고 경찰에 잡힐 것 같으니까 잠수를 탔었죠. 칸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문제시 됐을 때 문제를 오히려 공식화하고 자신은 뭐 고칠 점 고친 중이고 뭐 반성한 중이라면 오히려 좀 당당하게 카페 내에서 오히려 그 글을 공식화하는 듯이 대응을 했었어요. 약간 블러핑하는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 팬은 본인이 잘못한 것인데 약간 자기는 오히려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잘못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근데 어쨌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주요 인물들이 삭제 강퇴당했고 뭐 본인은 아직까지도 잠수 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지막 공통점으로 이은혜가 전형적으로 퇴역한 방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인 대신 남편한테 무언가 관계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돈을 뜯기 위한 수단으로만 썼죠. 칸데오가 수강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농락과 기만수를 이용해서 수강생들을 농락하였으나 정작 본심은 그냥 수강생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칸데오한테 커피를 하도 많이 싸서 커피 요정이라고 불리는 만큼 호구였었고, 저처럼 혹은 저보다도 더 심하게 뭐 소고기, 생일 케이크 등 선물 공세를 퍼부은 수강생분들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관계에 대한 희망을 주고 뒤에 가서는 완전히 배신감 느끼게 하고 또다시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줬다가 뺏는 그 영악한 심리적 수단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 다소 뒤늦게 깨우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두 번째 이제 요소로서는 칸데오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막 그렇다고 아예 칸데오가 사이코패스다 이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도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0부터 10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면 한 뭐 5에서 6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은 일단 상대에게 뭔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건 수강생한테든 채무자한테든 모두 해당되는 얘기예요. 수강생한테 불법적인 일을 앞세워서 시킬 때든 뭐 살인적인 선취 수수료를 뜯어가면서 본인은 책임 1도 안 지려고 할 때든 뭔가 상대에게 그러니까 해가 된다는 행동을 할 때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는 뭔가를 하더라도 뭐 예컨대 서로 윈윈하고 공존한 형태가 되어야 알맞은 서비스나 재화가 제대로 등가 교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채무자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칸데오가 18%에서 20%의 상대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파탄낼 수도 있는 살인적인 이자를 세팅을 하면서 엄청 뭐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합법적인 선 외에 중도상한 수수료 등을 취해갈 때도 그냥 상대를 뭔가 생명과 감정이 있는 사람을 대한다는 느낌보다는 물건, 수단, 도구, 뭔가 돈이 나오는 물체를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강생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수백만 원이나 수강료를 냈으면은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매번 뭐 그것도 모르냐고 뭐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등 뭔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본인이 뭔가 우위에 있다는, 우월하다는, 뭔가 본인은 좀 더 뭐 나은 존재?
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칸데오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합니다. 일단 저는 한때 칸데오에게 커피 요정이라는 약자였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불의에 대항하고 있는 강자 된 입장인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가 되어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수강생들 그렇게 전부 호구로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제대로 된 목소리 내려고 하니까 저처럼 저리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칸데오 곁에 남아있는 수강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앞에 나서서 하나도 맞서지 않고 그 호위무사 수강생분들 뒤에 숨어서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뭔가 상대에 대한 원한이나 오해는 커지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들이 되게 그러듯이 일단 시끄러워지면은 잠수 탔다가 잠잠해지면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올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자한테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대다가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칸데오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데오는 무언가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뭔가 일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공과 사를 때때로 구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적으로 사람을 마냥 믿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대부업계에서 신용불량 상태인 채무자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요, 근저당, 계약서, 원인 서류 등 뭔가 말보다는, 사람의 말보다는 서류를 믿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아가서 칸데오가 수강생이나 개인적인 관계 등 믿음과 신뢰를 실제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확장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철저히 상대를 물건으로만 취급을 하며 본인에게 수강생이란 얼마만큼의 강의료,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지 돈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칸데오가 종종 본인의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이제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지셔서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랐다고 언급하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혹은 말썽 피우는 채무자들 수십 명, 수백 명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 업무에 매몰되게 되어 좀 생각과 마음이 오염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칸데오는 나르시스트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칸데오는 본인이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던 시절 자주 생각 조각이라는 유형으로 본인만의 개똥 철학을 써서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이때도 우리 수강생 피해자분들은 호구당했던 시절인지라 이 철학을 치켜 세워주고 그랬었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제가 그냥 예시로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보여지는 것은 꽤나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보여지는 것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유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친밀감의 척도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면 또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추론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 쭉쭉 내려가서 당장 나부터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신경 쓰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며, 보여지는 모습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보여지는 모습에 설득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서, 보여지는 모습에 중요도를 두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신경 쓰고 다니지 않는다. 관심도 없고. 이 약간 오그라들기도 하고 무슨 말하는지 살짝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의식의 흐름 같기도 한 이 말을 거의 맨날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밑에 막 치켜 세워주는 공감 댓글 계속 달리고, 그리고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칸데오 본인 카카오 단톡창에서는 무슨 본인 롤렉스 명품 시계니 벤츠 차 샀다느니 겁나 자랑했더랍니다. 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아가리 파이터에 대해서 까는 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로 공포 마케팅으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마비시킬 수 있는 개돼지라 본다. 보험에 대한 핵심과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를 생각하려는 길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는 스피커에게 의존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쭉쭉 내려가서 그럼 이제 이것을 돈과 관련된 컨텐츠를 판매하는 강사에게 적용해보자. 나는 아가리 파이터에게 끌려가고 있었는지, 키보드 워리어에게 끌려가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음에도 바뀌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선택을 했던 건 아닌지, 부동산 투자 강의를 팔고 있는 강의 장사꾼이라고 스스로 칭한 나는 뭐냐고? 아가리 파이터지 뭐. 여러분, 그럼 여기에 댓글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뭐 당시에 아니라고, 칸데오 선생님은 그러실 분 아니라고, 진짜로 유익함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름 돋는 건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본인이 진짜로 수강생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게 각종 기만수를 써서 자기 실리만 취하는 진짜 아가리 파이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뭔가 나르시스틱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모두 다 맞고 마치 세상에 이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마냥, 사실은 지금 잠수 타고 숨었지만 거의 맨날 저녁에 활동할 당시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곤 했었는데 그때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예 실시간으로 수십 명의 수강생을 두고 그런 본인만의 개똥 철학을 펼쳤으니까요. 아니, 태바는 본인보다 나이도 많은데, 참고로 저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호그처럼 커피를 많이 쐈었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얘기하자면 정말이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 데오드란트 팬카페에 오시면은 어떤 수강생분께서 1일 1적 칸이라는 제목으로 칸데오 그렇게 이제 본인만의 말도 안 되는 철학을 펼칠 당시 글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이제 칸데오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킬링타임으로 보시면은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팩트 영상 만들면서 아무래도 좀 절제된 팩트만 다루려다 보니까 막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열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다루다 보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아무튼 칸데오로 인하여 피해보신 모두들 힘내시고,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께서도 사기꾼 칸데오 잡는데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